연일 방송에서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항상 보면은 아주 주목을 받는 그런, 오늘은 이런 녹취록, 내일은 또 이런 녹취록, 여러 건의 녹취록이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공중파는 물론이고 신문에도 그렇죠. 거의 명태균으로 시작해서 지난 며칠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방송을 보면 아주 노쇠한 사람처럼, 병든 사람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보니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53살인가 그렇다고 하죠. 이 명태균 씨하고 가장 먼저 우리 국민이 세상에 뭐 그런 일이 다 있지 하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 이 김영선 의원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김영선 씨가 누구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노량진 수산시장인가 거기에서 수조에 받아놓은 물을 떠먹었던 사람, 이러면 아마 잘 모르던 분들도 그 여자 이러겠죠. 그 김영선 의원하고 이 명태균 씨하고 관계가 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은 세비 아닙니까? 이 세비를 50%를 명태균 씨에게, 그것도 돈을 한꺼번에 얼마 이렇게 주면 모르는데 세비를 나눠 가졌다. 매달 50%씩 나눠 가졌다. 이 일을 김영선 의원이 시켜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강혜경 씨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김영선 의원의 지시도 받고 명태균 씨의 요구 사항도 듣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뭐 10원인가 1원인가도 틀리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세비를 걷어가는 이런 아주 기상천외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는 어떤 일로 대단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사무실 주소를 같은 곳을 썼다는 보도, 이런 게 나왔고, 그래서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지금 이 사건은 김영선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기에 걸려 있고, 이 회계 책임자 김영선 의원의 그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는 횡령 혐의 이런 것이 걸려 있는, 하여튼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랬는데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가서, 국정감사 나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오면은 이제 다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스픽스라고 하는
대충 보니까 친민주당 성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진행자라든지 또 그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스픽스에 나가서 일단 폭로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공익제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밝혀질 것인가 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이렇게 됐죠. 또 명태균 씨도 뭐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때로는 녹취록,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다가도 때로는 또 비난을 하면서 그 매체를 바꾸고 또 고소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일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하고 선거 그 당내 경선을 하고 하는 이 일련의 대선 과정하고 관련된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형태는 여론조사.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이 여론조사가 이제 주목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내가 이 국회의원 누구도 해주었고 또 국민의힘 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하고 관련돼 있다. 아무튼 명태균 씨라는 저 창원 뭐 마산 옛날 마산 이런 쪽에 있는 지역의 인물에게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용산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대선하고 관계된 거니까 굵직굵직한 사람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 전부, 오세훈 시장, 또 안철수 당시 그 대선 후보의 단일화 과정, 이것은 또 별개인데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또 그 단일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사건들이 막 얽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명태균이 누구냐, 그리고 이 선거라고 하는 공직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10월 14일이죠. 이 이야기부터 하죠. 10월 14일에 CBS 라디오 인터뷰를 합니다. 명태균 씨가. CBS 라디오는 물론 정치인들은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상관없이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하는 곳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이쪽과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봐야 할 그런 사건이죠. 다른 언론사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CBS 라디오 인터뷰 이겁니다.
한마디가 이 진행자가 물었죠. 어째서 이 인터뷰에 응하셨습니까? 그렇죠. CBS 라디오는 윤석열, 문재인을 한 팀으로 볼 때는 거기에 호의적인 곳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좌파 우파 이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나눴을 때는 확실히 좌파 매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죠. 이제 거기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이야기가 어째서 그랬느냐 하니까, CBS 김현정의 인터뷰라고 해서 내가 응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쪽 인터뷰니까 이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게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내부자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전 사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여론조사 그 사람도 했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지지율이 어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갑자기 그 대선 경선이죠. 당내 경선에서 국민의힘 56만 명 당원 명부, 자, 이거를 넘겼다.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그 최종 경선 때라고, 이준석 씨가 그때 일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면서 당 지도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4명에게 이제 이 혐의가 좀 넘어간 겁니다. 이 목록을 주고 이것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자체로 그게 뭐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튼 56만 명의 명부가 명태균 씨에게 넘어갔다. 이쪽 여론조사 하는데 넘어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이제 누가 범인이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제 이준석 현 의원입니다. 그 당시 당 대표였죠. 이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와의 관계, 명태균 또 윤석열, 김건희 이 관계에서는 가장 초기부터 앞에 등장합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전후 사정에서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것이 이준석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여론조사, 뭔가 시원치 않은 이 흑막이 있어 보이는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람들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의 일입니다. 이준석이 초기에 명태균 씨가 무슨 전화번호부인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하다가 텔레마케팅을 하다가 또 이 여론조사 업체를 하는데 다른 데하고 같이,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같이 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나온 것이 PNR입니다. 이 PNR 여론조사를 이준석이 아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준석이 지지율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기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막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이준석이 그 의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이준석 현 의원은,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 이 사람이 참 특징적인 것이 항상 두 줄짜리 글을 써도 어떤 그저 한마디 말을 해도 반드시 명태균 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장 이어서 사장이라고 하는 건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번 CBS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 이야기가 자기는 이미 이런 어떤 그 단체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손을 뗐고 벌써 5년째 수입이 없다. 사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수입이 없다. 이랬는데 이준석 의원은 계속 명태균 사장이라고 꼬박꼬박 붙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명태균 씨, 명태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만큼은 명태균 사장이라고, 이 사장이 뭐 일종의 그 경칭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좀 특징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이준석, 뭐 천하람 뭐 이렇게 하면서 이 PNR 여론조사 도대체 누가 많이 했느냐, 3,000명 샘플로 한 게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4일이 라디오 인터뷰인데 바로 전날 10월 13일에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꿨고 여론조사 문구를 무엇을 넣어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됐다. 그 CBS 인터뷰에서는 그게 없었다면 안철수 서울시장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선거 결과를 바꾸는 여론조사. 여론을 제대로 조사하면 여론대로 결과가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이 명태균 판 여론조사를 거친 다음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상세히 올렸다. 너무 보통은 이렇게 안 할 만큼 다른 글을 봐도 이렇게 길게 쓴 것은 많지는 않은데 상세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진행자에게 이거 받느냐고 벌써 올렸다 받느냐 중복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보여주기 위한 어떤 증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례적으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보니 이것은 거의 이 정도면 폭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익제보라고 한다고 했죠. 같은 성격이라고 보였습니다. 이런 것을 해놓고 그래서 증표로서 하나의 폭로로서 이것을 내놓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4일 본 인터뷰에 응하면서
처음에 이 56만 명 목록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중들은 이준석 쪽을 의심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굳이 명태균 씨가 이 목록을 흘린 것은 홍준표다. 홍준표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딱 찍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반드시 그렇게 결론이 나는, 왜냐하면 이것도 아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와 누구는 어떤 관계고 그래서 어떻게 했고 결국 명세균 씨 자기가 이 홍준표 시장의 그 선거 여론조사를 특정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진행자가 56만 명 그게 여기서 나간 거냐고 하니까 거기 반승낙을 했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폭로 또는 고발 비슷한 대중에게 고발을 하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4명을 후보자 4명에다가 이제 이준석 그때 당 대표는 플러스가 되겠죠. 5명이 의심을 받고 뭐 이 지도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그 대선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 용산 이렇게 다 건드렸는데 용산까지 지금 왜 말이 없지 않은 그 기자들이 의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작 엎드린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서 그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번 이 명태균 같이 이렇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자는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엄정 수사하라.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거는 설령 홍준표 시장이 자기의 그 캠프에서 이러한 여론조사를 이용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사해야 한다. 또 수사하라. 이렇게 그 강경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입 다물고 있는 용산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죠. 어떻든 이렇게 봤을 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다 자기가 이름을 거론하면 다 함구했는데 이 검사 출신 홍준표는 수사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한 명이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으면 또 다른 정면 돌파를 하는 인물이 나올 수 있겠죠. 원래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혹시 용산도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위기감이 커진 명태균 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이냐?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숨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법 위반의 그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법질서는 아닐 것이고 직접 내부인이었다고 하는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기를 보호해줄 의사가 있는지, 그런 힘이 있는지. 왜냐하면 당사자들도 바쁘니까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처지여서. 이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보호막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 강혜경 씨가 스픽스에 폭로를 하고 국정감사 나가겠다 그 한 거에 버금가는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공익제보로 볼 수 있겠죠. 특이한 것은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를 이야기하면서 강혜경 씨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식탁 아래에 있는 강아지가 떨어지는 음식을 보고 짖는다고 해도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강아지가 뭘 볼 게 있겠느냐, 뭘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강아지 비유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혜경 씨가 모르는 것을 명태균 씨는 알고 있다 하는 뜻이죠. 스스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명태균 씨는 CBS 라디오 인터뷰 여기에서 내가 다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집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고 매일 아침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도 했고 무슨 일도 다 자기가 관련돼 있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다,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일도, 행한 일도 많고 알고 있는 것도 많다. 그러니 실제로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도 매번 하는 말이 대선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함구하고 있다. 또 다른 것도 20% 정도밖에 이야기를 안 했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공익제보의 가치는 하늘을 찌르겠죠. 지금 강혜경 씨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최근에 나온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이거를 재출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꼭 국가 인권위원회, 권익보호위원회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내 조직입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이 맡을 것이고, 이 공익제보자 권익위원회 출범일이 10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10월 13일이던가 이렇게 나온 것이 이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 보호 1호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10월 15일에 선정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공익제보 보호 1호 후보인 것이죠. 아직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10월 15일에 출범하는 민주당의 이 공익제보자 권익위원회에서는 강혜경 씨를 보호 1호로 발표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명태균 씨도 보호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는 게 많다고 하니까. 현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이 명태균 씨를 살려줄 것인가. 명태균 씨는 지금까지 그걸 바랬겠죠. 결국 김건희 씨의 여러 혐의를 감쪽같이 무혐의로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김건희 씨와 동급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만 아무튼 당사자들 그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이제 이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덮어주기에는 상당히 지금 본인이 서 있는 자리도 위태롭다. 그래서 좀 어렵게 보입니다. 이럴 때 명태균 씨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살 길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밖에 없다. 증거물을 잔뜩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가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다 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 자신을 보호해주면 더 많이 폭로하겠다, 증거 주겠다, 국정감사 증언도 할 수 있겠죠. 이번 이 CBS 라디오 인터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명태균 씨의 그 의사가 아주 진하게 드러나는 인터뷰였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의힘 대선과 당내 경선, 또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인물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인터뷰라고 우리가 이것을 풀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